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를 조회하고 압류, 추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가 이런 전자압류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6개월이 걸렸던 압류 절차가 단 5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를 조회한 후 압류까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돼 세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종시가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자율차 산업 육성 계획의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례가 공유됐고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적용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전북과 전남 그리고 광주시가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과 관련해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 개 시도가 가진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번 세미나가 전북과 전남, 광주를 연결하는 전라 천년문화권을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서 스마트시티 리더스 서밋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해 도시 간 협력 및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싱가포르 등 외국 도시와 대구, 경기 하남시를 포함한 10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학, 연관이 협력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020년이면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씩 부담하고 있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무상급식 참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5개구 모두 무상급식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에는 성동구와 동대문구 등 9개구가 참여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지난 30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과 도시조성 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 유치와 관광 레저, 재생에너지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칩니다. 지난 29일 대구시와 한전대구본부는 사회공헌 활동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사회공헌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한전 대구지역본부는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매년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 때면 급경사지가 붕괴되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급경사지 붕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단체를 설립해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2018 한중 물류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간 물류 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데요.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한중 물류 포럼에서 나온 평택항과 산동성 주요 항만 간 물류 수송을 늘리기 위한 의견을 참고해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원산지 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라벨가리, 물품 바꿔치기 등 고전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원산태 수출, 반송 신고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 세탁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높이는 한편 업체의 보수 작업에 세관 직원이 입회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원천 봉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공대가 시그랜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그랜트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북 시그랜트 센터는 동해안의 중요한 문제인 연안 침식 현황을 자동으로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산림청, 기상청, 경찰청, 국방부를 비롯해 강원도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11개 기관을 통합해 운영되는데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상황관리와 권역 진화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등 산불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지난 29일 지방세 체납자 시민감시단과 자치구가 함께 체납 차량 영치를 실시했고 하루 동안 자동차세 체납 차량 9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는데요. 광주시 관계자는 11월과 12월에도 체납 차량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미납한 지방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는 경우 체납 처분이 있기 전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나섭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법령 201개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